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차 곡선과 직선 간의 관계, 접선에 관한 문제였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라는 아주 새로운 개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벡터라는 내용을 잠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벡터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자, 이런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은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자, 이 내용들을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벡터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벡터들의 덧셈과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위치 벡터의 뜻을 알고 또 평면 벡터와 좌표의 대응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평면 벡터의 내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며 좌표 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잠깐 보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영상이었죠. 자, 롤러코스터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360도 회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회전할 때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중력, 지구가 항상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원심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은 이제 중력이나 원심력을 벡터로 나타낸 후에 벡터의 연산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벡터의 뜻과 덧셈, 뺄셈, 실수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벡터입니다. 벡터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벡터란 무엇일까? 자, 우리 주변에서 양을 나타낼 때 크기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넓이는 크기만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지만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모두 표시해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크기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양과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내야 하는 양을 구별해 보자. 자, 튀긴 기름의 온도는요. 네, 온도가 몇 도이다. 온도 수치만 알면 되죠. 그래서 크기만 알면 돼요. 자, 해성의 속도 크기 알아야 되겠죠. 속도니까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속 크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자, 해성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뭐가 보이죠? 우리 지구 같아요. 영화가 생각나네요. 해성이 지구로 다가와요. 큰일 났죠. 그렇죠? 언제 도달하는지 알아야죠. 속도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방향을 아니까 지구로 오는지 아니면 지구와 관계없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스쳐 지나가면 우리는 그저 관람하는 저녁 하늘에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해성의 꼬리를 보면서 이야 감탄하면 돼요. 그런데 지구 쪽으로 온다. 큰일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도 중요합니다. 얘는 방향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풍선의 부피는요. 부피가 얼마이다 크기만 알면 되죠. 풍선의 부피인데 부피의 방향이 있나? 그런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만 있어도 되는 것과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들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어떠한 값을 구할 때 크기 하나만 가지고 값을 구할 수 갖는 양들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칼라. 길이, 질량, 넓이와 같이 방향을 갖지 않고 크기만 갖는 양을 스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갖는 양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도, 가속도, 힘같이. 물리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요. 이 벡터가 수학에서는 원래의 정의는 이게 아닌데 물리에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을 벡터라고 정의를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만약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다 졸업을 하겠죠. 자, 그리고 대학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선형대수라는 과목에서는 벡터를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요.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을 벡터라고 따로 정의를 해요. 크기와 방향이 아니라. 자,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물리 시간에 했던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으로 벡터를 정의를 합니다. 자, 벡터 예를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당진에서 시속 60km로 1시간을 이동했을 때 어디쯤 있을까? 자, 지도를 볼까요? 우리 당진역 있죠, 당진. 여기쯤 당진 있어요.
1시간 동안 60km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당장 질문을 해야죠. 지금 어디로요? 그렇죠. 어디로가 중요한 거죠. 자, 한번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하는데 또 지도를 보니까 길이 구불구불해요. 60km가 어디쯤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 자, 그래서 그냥 직선 거리로 60km가 되는 곳을 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거리로 60km, 당진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60km에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 원이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있는 점들의 집합 원. 자, 원이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60km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방향을 어디로 할까? 60km가 되는 곳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안성 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공주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저 밑에 보령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라는 걸 표현할 때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를 표현할 때 지금 뭘로 표현했냐면 화살표로 표현하니까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도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 화살표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 화살표예요. 자, 이걸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시작하는 점이 어디죠? A에서부터. A가 시작하는 점이죠. 자, 그런 점을 우리 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디까지? B까지 끝나는 점. 한자로 종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점과 종점 A, B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때 벡터 A, B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점이 무슨 점이요? 시점. 뒤에 있는 점은 종점. 자, 이게 종점, 앞에 있는 점이 시점이 되겠죠. 기호로 표현해도요. 시점을 앞에 표현합니다. 벡터 A, B라는 이런 기호를 쓸 건데요. 자, 시점에서 종점 방향이에요. 주의하세요. 시점에서 종점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트릭을 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벡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표현을 하죠. 그렇죠? 시점이 왼쪽에 있고요. 종점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화살표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그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이용해서 벡터 A, B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아까 방향과 이제 방향은 A, B로 표현을 했어요.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다라는 게 나타나요. 자, 이때 A에서 B까지 이렇게 거리, 크기죠. 크기. 자, 얘를 거리를 벡터의 크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A, B라는 벡터의 크기는 기호로 자, 우리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벡터 A, B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혹시 외국 서적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벡터의 크기 같은 거를 잠깐이라도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조금 달라요. 벡터 A, B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을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노움이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또는 뭐 독일 같은 데서는 노름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물론 대학교에서 어떤 서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수학은 기호를 간단하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변해갑니다. 요즘엔 추세가 이렇게 쓰는 추세들이에요. 근데 예전 책이나 어디 보면 가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벡터의 크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씁니다. 벡터 A, B의 크기. 절대값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크기가 1인 벡터가 있을 수 있어요. 크기가 1이니까 예를 들면 그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한 점까지 가는 벡터. 이런 벡터들 다 어때요? 크기가 1인 벡터들이죠. 자, 이런 벡터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벡터의 단위란 뜻이겠죠. 그렇죠? 단위 벡터. 물론 방향은 가지겠지만 크기로서 1이 되는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단위 많이 들어봤죠? 단위. 예를 들어서 길이의 단위는요. 미터죠? 미터. 그 중에서도 1미터가 되겠죠. 1미터.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는요. 무게 단위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미터와 킬로그램의 단위가 되는 원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것들을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죠. 뭐 그다음 우리 이제 실수의 단위도 있어요. 실수의 단위 들어본 적 있어요? 실수의 단위 그냥 1입니다. 1이 단위예요. 허수의 단위는요 많이 알고 있죠. 허수의 단위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죠? i로 표현하죠.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벡터의 단위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들이 있어요. A에서 A로 가는 벡터, B에서 B로 가는 벡터. 자, AA 벡터와 BB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 AA와 벡터 BB. 얘네들은
크기가 얼마죠? 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0 나오죠. 크기가 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이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들은 0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벡터. 기호로 0 위에 벡터 기호 쓰시면 돼요. 0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벡터들을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죠. 수학자들은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요. 맨날 손으로 쓰고 막 증명도 손으로 2장, 3장, 막 10장 책 한 권을 손으로 써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벡터들도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데요.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소문자 A, B, C 등을 이용을 해서 나타냅니다. 자, 일반적으로 벡터들은 이렇게 소문자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시하고요. 여기서 대문자는 뭐죠? 네, 점이에요. 점의 이름은 대문자로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표현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점, 다음에 집합. 집합도 대문자로 표현되죠. 다음 소문자로 표현되는 거, 이런 벡터 또는 수, 자연수, 실수, 유리수, 무리수, 복소수, 뭐 이런 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소문자로 표현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인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는 벡터의 크기는요. 네, 절대값 기호 쓰시면 돼요. 절대값 기호 써서 벡터 A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 이제 0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죠? 예, 0입니다. 0벡터의 크기. 자, 크기가 1인 벡터. 자, A가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면 이 크기가 1인 벡터의 크기, 아까 1이라고 그랬죠. 1. 이런 식으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벡터를 나타낼 때 벡터 A와 벡터 A의 크기가 있는데 이 벡터 A는 이렇게 빨갛게 표현된 이 벡터 자체예요. 그렇죠? 그거의 크기가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벡터의 크기는 실수입니다. 벡터의 크기니까 우리 크기는 실수로 표현되죠.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이고요. 실수입니다. 벡터 A는요. 벡터 자체예요. 방향과 크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우리 어떤 벡터 A, B가 있어요. A에서 B로 하는 벡터가 있는데요. 자, 얘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C, D라는 점으로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크기는 어떻게 됐죠? 크기 같죠? 평행이동 그대로 평행이동했으니까 방향은요 역시 같죠. 그런데 우리가 벡터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A, B 벡터와 C, D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서로 어때요? 네, 서로 같아요. 그럼 크기하고 방향만 가지고 벡터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은 다르지만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니까 이 두 벡터는 당연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크기하고 방향만 같으면 돼요. 시점하고 종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벡터가 같다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점과 종점은 따지지 않고 크기와 방향만 따집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가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우리는 그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등호를 써서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벡터가 같은 조건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됩니다. 즉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면 같은 벡터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A 벡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점하고 종점을 바꿔서 벡터를 하나 다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자, 평행이동해도 같은 벡터니까 살짝 평행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벡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벡터는 주어진 벡터 A와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180도 반대 방향이죠. 방향만 반대인 벡터예요. 방향이 반대 180도로 회전한 거예요. 자, 그럼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마이너스 부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벡터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방향이 반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를 표현하는 게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부호예요. 물론 뒤에 가면 뺄셈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 방향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마이너스 부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자,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A, B로 표현했어요. 문자로 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벡터는 종점하고 시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점이 B, 종점이 A가 되는 BA 벡터가 마이너스 A 벡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벡터에서의 마이너스 부호는 벡터 앞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는
방향이 반대다. 180도 바뀌었다. 시점과 종점이 바뀐 벡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거의 다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60쪽과 61쪽에 있는 문제 1, 2, 3, 4번 있고요. 문제 해결하기는 안 해도 없습니다. 자, 1, 2, 3, 4번 문제를 풀이해서 클래스룸에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